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4일 오전 11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란 이름이 역사 속에서 지워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문재인이란 이름이 최소한 남북관계의 장에서는 거의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대통령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문재인식 대북 굴종 정책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양쪽이 동시에 선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를 하면서 아부의 시대는 끝났다고 했습니다. 어피스먼트, 아부 또는 달랜다 뭐 그런 뜻인데, 그동안에 문재인 씨가 김정은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이거는 그냥 달래는 차원이 아니라 아부라고 봐야 됩니다. 달래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다독거리는 것이고, 아부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한테 다가가는 것인데, 문재인은 한 번도 대한민국의 국력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해서 우위에 서야 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니까 김정은을 대할 때 항상 약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시대도 끝났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언론도 화려한 시대는 끝났다, 쇼의 시대는 끝났다,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세 사람이 작당을 해가지고 비핵화 사기극을 벌리던 그 5년은 끝났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대한 저항이 별로 안 보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세력, 민주당도 이 양 정상 간의 합의에 대해서 별로 반발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비판만 할 뿐이고, 왜냐하면 반박을 하려면 논리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논리가 있겠습니까? 이미 지난 5년 동안 비핵화 사기극을 벌였다는 게 들통이 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은 결국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를 맞아가지고 김해에 모여가지고 이게 추도식인지 출정식인지 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행사를 하고, 김정숙 씨는 어깨춤을 추고 했는데, 어떤 사람의 죽음을 13년 동안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살한 대통령을 이렇게 13년 동안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 과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라던 바였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할 때 남긴 유서는 아주 깔끔합니다. 그것과 그 뒤에 노무현 추종자들이 한 행동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잘 활용했는지 아니면 국민들이 공감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죽음과 문재인 정권의 탄생은 아주 직결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5년 지나니까 끝나버렸어요. 그럼 역사는 노무현, 문재인을 높게 평가할까요? 저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정치인이 자살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신의 실패를 자인하는 겁니다. 동시에 문재인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으면은 문재인 손에 남는 게 뭡니까? 문재인의 머릿속에는 북한밖에 없더라 하는 것은 문재인을 만나본 일본 대사의 기록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한 일은 김정은에게 아부하고 쇼하고, 김정은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우리 국군의 대비태세를 희생시키고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못하도록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돌아온 것이 없고 결국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났다 이겁니다. 남북관계에서 앞으로 영속될 어떤 합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이익, 국민의 안전, 국군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까? 다 약화시키고 떠났잖아요. 떠나자마자 윤석열, 바이든 두 사람이 회담을 해가지고 문재인의 유산이라고 할까요? 그걸 깡그리 없애버렸습니다. 첫째, 북한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핵 우산 정책을 피력했습니다. 북한의 핵에 대해서 우리도 핵으로 대응하겠다. 미국의 핵을 한국도 공동 소유하고 있을 정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세우겠다. 이렇게 합의한 겁니다. 핵 대 핵으로 지금 균형을 맞추려고 합니다. 아마 문재인은 속으로 자신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할 한미 군사훈련 중단시키는 것도 이제는 재개하겠다고 합니다. 또 문재인이 친중 정책을 펴면서 피하려고 했던 대중 연합전선에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참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석하겠다. 쿼드에도 직접 참가는 하지 않지만은 협조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의 마이너스 정책 중에서 어떠민 탈원전 정책도 싹 지워버렸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한국이 협력해가지고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해외에 공동 진출하겠다.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 미워했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아주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재인의 남북관계 업적 중에서 남아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하나도 없죠.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대한 조직적인 저항, 논리적인 저항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문재인의 대북 정책이 쇼였기 때문입니다. 쇼라는 것은 무대가 끝나고 막이 내려지면 그것으로 잊혀버립니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런 분들의 대북 정책은 그게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지금까지 그게 한국의 안보 구조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딛고 남북관계를 끌고 간 사람과 처음부터 쇼를 하기 위해서 끌고 간 사람의 차이입니다. 5년이라는 막이 내려지니까 잊혀지고 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2년 유세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 관계만 잘하면은 다른 데서 깽판 쳐도 괜찮다.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남북 관계만 잘하면은 다른 데서 깽판 쳐도 괜찮다. 근데 남북 관계 잘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 관계는 2007년 14선은 하나로 딱 남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나중에 김정일과 노무현 대화록이 공개되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완전히 노무현이 김정일 부하처럼 행사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북한의 대변인처럼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위해서 옹호했다는 그런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무현, 문재인 두 사람은 실패한 정치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실패한 이유는 그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아무리 거기 모이고 심지어 국민의힘까지도 대거 참석하고 했지만은 그것도 결국 지나가는 것이고 행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정치라는 것은 리얼 월드에서 하는 겁니다. 리얼 월드라고 하면 현실 세계죠. 현실 세계라는 것은 안보, 외교, 경제 또는 선거 이런 것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정치를 하는 거지 말만 가지고 회담만 가지고 사진 찍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꽃밭의 시대는 지났습니다. 화려한 시대는 지났습니다. 아부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다시 한미동맹과 그리고 한미일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 현실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란 말을 수십 번 들었지만 거기서 남아 떨어지는 게 뭡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해가지고 손에 잡히는 게 뭡니까?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이 추진했던 서울올림픽의 유산은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올림픽과 한반도 프로세스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한반도 프로세스는 남은 게 없고 서울올림픽은 너무나 많은 유산을 남겼고, 서울올림픽이 1989년 동구 공산권의 붕괴를 초래하는 큰 요인이었다. 그러면 전두환, 노태우는 성공한 거고 노무현, 문재인은 실패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그 원인을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것도 지나간 사건을 가지고 수사를 해가지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일은 문재인, 노무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시장으로서 한 일, 청계천 복원, 그리고 서울시 교통체계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도록 만든 것, 재임 기간에 세계적 금융위기에 한국이 가장 잘 대처한 것, 그래야 국가적 위상이 아마 역사 당군 이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가장 높아진 것, 여기에 시기 질투심을 느껴가지고 청와대를 떠나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감옥에서 풀어주지 않은 것 아닐까요? 그러나 이명박의 이름은 굵게 역사에 기록되겠지만 문재인의 이름은 지워질 것입니다. 목욕탕의 물 젖은 타일 위에 사인펜으로 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